자, 이화여대가 이제 의대 약대 모집하는데 의대 없이 약대만 모집하는 여대가 숙명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2대 포함하면 이제 모두 4개의 여대가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해서 약대를 모집합니다. 그죠? 이건 우리나라 전통 그 정서상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뭐 왜 남학생은 지원 못해요 이렇게 항의하는 것이 실제 있었고요. 헌법소원까지 됐습니다. 근데 기각됐습니다. 우리나라 정서상 특성이 있다 이거죠. 여대에다가 일부러 그 약간 이제 여성애들 성각자들 키우는 의미,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줬기 때문에 너무 항의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헌재까지 가서 끝난 판이긴 한데 어쨌든 숙명, 덕성, 동덕여대에서 약학업을 모집하고요. 숙명여대에 대해서는 교과로 5명, 학생부 종합으로 20명, 그다음에 논술 전형 4명을 신설했습니다. 정말 찔끔 신설했죠. 그러니까 뭐 이것도 기회가 되니까 쓸 수는 있는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보통 숙대 수리 논술 보면은 이렇게 아주 센 상위권 대학에 비해서 문학 난이도는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학생들 기준에서 수학을 제법 잘한다라고 생각하면 뭐 딱 제시문 보고 논제 보면 뭐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이 나올 걸 알고 있는데 어쨌든 신설됐으니까 그에 대한 조건을 아마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덕성여대는 학생부 전용으로 25명, 덕성인재로 20명 모집하는데 여기도 참고사항겠습니다. 덕성여대에 대한 학생부 100% 교과 전형의 전형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국영수 사과의 전 과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또는 교과, 사회과학 교과 중 상위 3개 교과의 상위 4과목을 반영합니다. 3, 4, 12. 그러니까 12과목을 실제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 교과에서 언제는 2등급 나왔지만 내가 이제 다른 학기에서 1등급을 3개를 받았으면 그러니까 1등급으로 이렇게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덕성여대 그 어디가 사이트든 입학처 홈페이지 가보시면 덕성여대의 합격자 커트라인은 여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학대 중에서 1점 빵빵 등급. 1등급만 온 거예요. 이게 가능하나? 가능하죠 사실. 왜냐하면 아마 학생부 성적이 1.1등급 정도 내외에 드는 학생들은 대부분 이렇게 상위 3개의 교과목을 뽑으면 1등급 나옵니다. 그죠? 그게 가능한 상황이 실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교과목 반영 방식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상위 몇 과목을 뽑아간다. 아까 동국대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학교장 추천 전형이 전체 교과 중 10과목 뽑아갔는데 여기 이제 약대이긴 해서 상위 3개 교과 중 4과목, 잘한 4과목을 뽑아가니까 실제 퍼펙트한 1등급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런 전형 중에서 대표적으로 어느 대학이냐면 우리가 좀 상황은 다르지만 순천향대 의대가 교과 전형 모집할 때 이렇게 4개 교과 중 상위 3개 교과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그 대학도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일반 전형은 1.00 등급 최저 컷이에요. 50% 컷도 1점 빵빵, 70% 컷도 1점 빵빵, 최저 컷도 1점 빵빵이에요. 왜냐하면 학생들에 따라서 내신 관리 엄청나게 잘 되는 학생은 국어 완벽해요. 수학도 완벽해요. 영어 또는 과학에서 또 완벽해요. 누가 동점자 선발해서 되느냐? 그때는 동점자 선발 순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그랬어요. 올해는 또 바뀔 수 있고, 올해는 또 바뀔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올해는 이제 의대 지원이 많이 일어나서 동점자까지 선발할지 말지는 따지게 되는데, 그래서 원래 이렇게 내신을 교과 전형을 특별하게 뽑아서 반영하는 대학은요, 메모에는 좋습니다. 동점자 처리원칙까지 보는 게 좋습니다. 동점자까지. 왜냐하면 가끔 동점자가 실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전 과목을 다 반영하면 동점자 없이 대부분 갈려집니다. 그죠? 1.04, 1.05 차이가 다 있어요. 있는데 뽑아서 반영한 대학 경우에서는 동점자가 실제 많이 나와요. 그러면 동점자 처리 규칙이 있습니다. 그 모집 요강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것까지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죠? 첫 번째는 교과목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지금 이제 대부분 의대 쪽, 특히 서울권 주요 의대들은 전 과목을 또 다 반영하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는 국영수 과, 국영수 사만 반영하고 기술과정 반영하지 않아요. 한문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2외국어 쪽. 근데 어느 대학도 또 반영을 다 합니다. 연대 고대 다 반영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대학 다 다른 거예요. 그죠? 다르다 보니까 특히 교과 전형을 쓰는 학생들은 반영 교과목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내가 기술 과정을 못 했는데 한문을 어떻게 했는데 이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전 과목을 다 반영하면 기가 한문까지 다 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로 과목까지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반영하긴 하는데 교과목을 뽑아 반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많은 대학은 아닌데 약간 덕성여대 같이, 아까 동국대 학교장 추천과 같이, 또는 이제 지방권 대학이지만 순천향대 의대 같이 뽑아서 반영하는 데는 거기에서 내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까지가 1번 숙제고요. 2번 숙제는 동점자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뭐냐? 순서상으로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게 또까지 따져보면은 거의 완벽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 길게 드리냐면 교과 전형은 교과가 다예요. 학생부 기록상 뭐 소위 엉망이어도 괜찮은 거예요. 엉망일 리는 없겠지만 그 정도 학생이면. 그렇죠. 근데 종합전형은 상황이죠. 종합전형은 다르죠. 종합전형은 이제 교수의 특특도 반영하고 창시 활동도 반영하니까 그 사항이 다른데 행특, 마지막 담임선생님 의견 이게 다 중요하죠. 근데 이제 교과 전형은 교과가 답니다. 가끔 서류평가를 전형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조금 나이브하게 전형하는 것도 많고 때에 따라서는 출결만 보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본다 하더라도 진로 과목 몇 과목 했는지 성취도가 얼마인지 성취도는 대부분 진로 과목은 A 나올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약하게 반영하니까 실제 그쪽은 교과를 어떻게 반영하는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걸 먼저 보시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쪽은 당연히 교세특, 행특 또는 이제 창시활동 전체적으로 다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같이 어느 정도 깊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덕여대는요. 12명 교과 학생부 중에 6명인데 이 12명 반영할 때의 경우는 국수영과를 전과목 다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동덕하고 덕성이 달라요. 한마디로. 그거 반영 방식에 따라서 내가 더 어느 대학이 유리한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 학종에서는 덕성여대는 최저가 없는데요. 동덕여대는 최저가 또 있습니다. 3합 6일에도 있어 일단. 그래도 어느 정도 걸어놓은 겁니다. 종합전형 치고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학생의 상황에 따라 달라요. 내가 최저가 약한 학생들은 전적으로 최저 없는 전형으로 해서 내신 높은 아이들 쓰는 게 유리하고요. 내신이 좀 부족하더라도 최저가 좀 자신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최저 걸려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써도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받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하대 의대 수시 분석이고 전년도 결과 쭉 저희가 기록해 놨습니다. 그죠? 의대 증원이 당연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도 늘었고 학종도 늘었고 논술 전형도 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수능 최저 기준은 세계 영역 각 1등급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계 1등급을 앞에서 어디서 봤죠? 가천대 논술 전형에서 봤는데 세계 1등급하고 또 삼합사는 또 다른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죠? 세계 1등급은 1등급을 다 세 개를 찍어야 되잖아요. 이거 삼합사보다 높은 거죠. 보통은.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맞출 학생이면 4, 5를 맞출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1, 1, 2, 그 다음에 2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그래서 이제 1등급 3개를 요구하는 대학을 가지고 판단할 때는 4, 5 또는 세계 1등급 이렇게 약간 이제 차이를 두고 보셔도 되고요. 여기에 뭐 이렇게 좀 힘든 경우로 한다면 뭐 취지가 조금 더 다른 조건의 대학을 지망하는 것이 또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균형 전형은 이제 70% 것이 1.1등급 작년 기준에 나왔고요. 이보다는 올해 분명히 내려가겠죠. 분명히. 의대 증원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모집 인원이 9명인데 충분 합격 순위가 12명이에요. 한 바퀴 돈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원래 교과 전형은요. 대부분 다 한 바퀴 돌아요. 어디를 제외하고 서울대 제외하고. 서울대는 뭐 더 갈 데가 없으니까 서울대 0명인데 대부분 대학들은 다 충원이 돕니다. 그죠? 특히 교과 전형은 충원이 도니까 그걸 생각하고요. 이남미래 이제는 이제 16명 모집인데 충원이 9명밖에 안 됩니다. 왜? 취조도 없고 여기서 합격하면 다른 학교를 덜 합격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수능 최저가 있는 상태에서 교과 전형을 치르는 경우는 충원 합격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제 쭉 합격자 발표할 때 추가 합격 예비 순위가 몇 번이라는 것도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특히 논술 전형, 아이고 그거는 뭐 합격하면 거의 붙박입니다. 안 나가요. 거의. 그건 1번이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 치고 수능 최저 없는 거 또 많이 안 나가죠. 최저가 있으면서 교과다. 그 학생들은 6장을 가지런히 씁니다. 가지런히. 그 6장 다 합격한다고 해서 6개 대학 갈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충원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 상황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당국대는 저희가 별도로 원래 천안소재대학에서 충청권 대학으로 이렇게 언급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올해까지는 수도권 소재대학에 준해서 설명한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여기에다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올해까지는 지역 인재 전형을 모집하지 않아요. 서울권 대학하고 동일하게 모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수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올해 단대 의대든 치대든 약대든 지원하는 것이 지방 학생들과 동일한 조건입니다. 충청권이라고 해서 단대 의대 지망하는데 혜택이 없습니다. 올해만큼은. 그러니까 그래서 준 수도권 대학으로 생각하고 지망하시면 됩니다. DK 인재준형 의대 정원이 많이 이뤄서 40명 거의 더블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치대 20명, 약대 8명이니까 뭐 의대가 제일 많이 모집하죠. 뭐 어떤 말하면 의대 가기가 쉬웠어요라고 할 정도로 의대를 제일 많이 모집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합격 수준 자체가 뭐 어쨌든 작년도가 이제 예를 들면 1.28등급 나왔다고 치면 충원 합격 수준에 4명 나왔다 치면 이 부분이 이제 좀 바뀌겠죠, 그죠? 치의학과가 20명 모집에 1.4 나왔으면 이것도 이제 치대 자체의 증언은 없지만 우리가 보통 지원하는 순서가 의대를 우선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도 약간씩 내려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이렇게 올해까지는 단대가 이렇게 모집하는데요. 혹시 여기 고위 학생들이 이제 고위 학부모라든지 오셨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바뀝니다. 이게 지역 바이오메디칼 전형이라 해갖고 대폭적으로 다른 충청권 소재대학과 유사하게 지역 인재 전형 모집합니다, 그죠? 그건 바뀐 상황이니까 올해는 수도권 소재 학생들 기준에서는 단대 메디칼 가기가 올해만큼 좀 수월하다라고 볼 수 있고 내년도는 이 인원이 팍팍 줄어요. 왜냐하면 그 인원 대신에 이 메디칼 지역 인재 전형으로 많이 뺐기 때문에 올해가 좀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뭐 그런 기회를 가지고 단대 의대에 들어갔다고 하면 뭐 하여튼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보시면.